안녕하세요, 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경찰교육원에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제 경찰교육원장님과 간략한 인터뷰를 하려고 왔습니다. 경찰교육원은 어떤 교육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경찰교육원은 1945년에 설립된 경찰종합학교를 인천 부평에서 이곳 아산으로 옮기면서 경찰교육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경찰청 소속기관입니다. 현재 연간 26,000명의 경찰관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이 경찰 간부로 임명될 간부 후보생이라든지 변호사 또는 항공요원 특채와 같이 신임 경찰관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치안 시스템이나 그런 경찰 제도를 외국 경찰한테 이렇게 전수해 주기 위한 외국 경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 이외에도 일선 경찰관들이 많이 교육을 오기 때문에 그 경찰관들을 상대로 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경찰청에 보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정책부서인 경찰청 간에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주고 일선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폭력 예방과정이라든지 또는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는 법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그런 교육 기부 활동도 저희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경찰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시나요? 예, 저희 경찰은 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공사 생활에 있어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모님들한테 효도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경찰은 무엇보다도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저는 오정이라고 그래서 긍정, 공정, 열정, 다정, 진정 이 5가지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치들이 현장에서 시민들한테 직접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찰 간부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솔선수범하고 언행일치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덕목도 갖추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정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관들이 하는 일들은 상당 부분 대하는 시민들이 부정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법규를 위반한다든지 질서를 잘 안 지킨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을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세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공정성을 잃으면 국민으로부터 절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우리 본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열정적인 자세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들 간에도 다정해야 되고 국민에게도 다정한 그런 경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진솔하고 진정성이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우리 경찰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현장에서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를 보면 원장님께서는 이제 화려한 이력에 신개념 경찰상까지 식재한다는 평가가 매우 인상 깊던데요.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그렇게 후한 평가를 해주시는 데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자격이 있나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들로부터 성실한 것 그리고 비바람이 불어서 이 농작물이 다 이렇게 쓰러지고 파손이 돼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강인함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공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경찰 간부로 임명이 됐는데 그 졸업식장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경찰대학 4년 과정을 국비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 국가에 진 빚을 경찰 간부로서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경찰 간부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우리 동료 경찰관들이 비 오는 날 비 맞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잘 보호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소명의식도 있었지만 일찍이 당시에는 치안본부였었는데요. 경찰청에 발탁이 돼서 경찰의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획단에서 여러 번 근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 경찰의 그런 좋은 제도와 정책도 보게 되고 또 우리 경찰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치안 정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경찰관들하고 열심히 추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가급적 이렇게 배려하고 또 보살피려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위험한 일이 있으면 항시 앞장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관들이 애경사 이런 것도 제가 잘 챙겼고, 일례로 제가 특히 상을 당하는 우리 경찰관들은 그 직원이 경찰관이든지 아니면 일반직이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든지 제가 직접 가서 조문을 다 했는데요. 충남청장을 할 때는 한 130군데 정도, 대전청장을 할 때는 한 70군데 정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뭐 예고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미리 짜여진 그런 공식 일정 사이로 이렇게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도 이렇게 몇 번 부르터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이 제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빼먹지 않고 이렇게 가서 조문하고 위로를 하고 했습니다. 네, 재작년 충남경찰청장으로 근무하실 때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추진해서 아직까지 호평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호평을 받기까지 어떻게 추진된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그러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과 아동은 나름대로 법률이 좀 정비가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치안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데 제가 충남경찰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사회 안전망 이런 것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안전 종합치안대책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 충남경찰청에 노인 장애인계를 신설을 해서 열심히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15%를 넘어서서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또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또 외로움, 또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상대로 한 그런 각종 범죄라든지 교통사고 피해 또 치매 노인 같은 경우는 길을 잃어서 이렇게 실종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우선해서 이렇게 찾아드리는 일을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 자살 건수 같은 경우 우리 충남이 전국 1위였었는데 한 30% 정도 감소가 돼서 이제 전국 3위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망사고 건수도 30% 이상 대폭 감소가 돼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도 충남경찰청이 전국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혼자서 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도움도 드리고 이렇게 안부도 여쭙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 찾아오는 경찰관들한테 농약도 좀 팔아다 달라, 비료도 좀 사다 달라 이렇게 찾아와서 부탁도 하시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저희 충남경찰청이 2012년 노인의 날에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단체 표창에 이어서 또 노인 교통사망사고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교통사망사고가 줄어가지고 교통사망사고 줄이기도 전국 1위를 해서 또 2013년 초에 대통령 단체 표창을 연거푸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노인안전 종합 시한 대책이 금년 3월 18일부터 이렇게 전국으로 확대가 돼서 지금 전국 경찰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애인들도 보면 성폭력 피해라든지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 또 이 교통사고라든지 또 이동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사기 범죄라든지 이런 표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 대표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장애인 보호 치안 활동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강력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자립과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충남경찰청 청사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한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구매 박람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보살핌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추진되면서 또 2012년 장애인의 날에는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가 장애인 인권상도 받았고요. 제가 이제 충남청장을 마치고 본청의 생활안전국장으로 가서 이 장애인 보호 치안은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과 장애인 보호하는 치안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충남경찰청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전국 1위 그리고 경찰의 치안 만족도가 전국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고요. 그 당시 여러 가지 도와주신 노인 회장님 또 각 장애인 단체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경찰청장을 하실 때 하하 운동을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요? 예, 하하 운동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운동의 줄임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훌륭한 부모, 행복한 가정, 훈훈한 사회를 만들자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 각 첫자인 히읗을 따가지고 웃는 소리처럼 이렇게 하하 운동으로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이 내용은 그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사회 안전망 구축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운동을 추진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범죄와 사고 또 그런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데 있어서 기존에 우리 경찰이 하던 처벌이나 단속 이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또 처벌과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살인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범죄는 피해 회복이 안 되고 또 후유증이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해서 미리미리 막아내자 하는 그런 예방운동이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것을 경찰 혼자만 노력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관, 단체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 하는 그런 협력 치안 활동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그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과연 뭐냐 이렇게 저희가 자료도 연구 자료도 보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니까 문제와 해답이 가정에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가정의 약 40%가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가정이 해체되든지 또는 사실상 무늬만 가정인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부모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보면 흉악범죄자들이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그런 가정불화 겪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67%가 됩니다. 또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61%가 그런 가정 폭력이나 가정 불화를 겪은 사람들이고, 또 이 흉악 범죄자들이 다시 결혼을 하면 가정을 꾸려서 다시 폭력이 가정으로 이렇게 악순환되면서 자연히 세대 간에 대물림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자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기관, 단체, 학교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잘 기르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권고보다 예방이다 그랬는데, 예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장소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성폭력 우범지대 이런 데는 경찰관을 직접 배치한다든지 엄마 순찰대를 새로 창설을 해서 엄마들하고 같이 합동 순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범지대를 제거를 했고, 또 천변 같은 경우는 시민 자전거 순찰대를 만들어 갖고 우리 경찰하고 이렇게 합동 순찰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의 제일 큰 걱정이 아이들이 학교폭력 피해 없이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등굣길에 저도 매일 아침마다 한 학교씩 이렇게 선정해서 같이 안전을 지켜줬습니다만, 등굣길에 경찰관들을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굣길에는 경찰관들이 바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서 학교 주변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회사들하고 학교하고 1사1교 교련을 맺어가지고 그 기관이나 단체 또 시민들이 같이 나와서 하굣길을 이렇게 지켜주는 활동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범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고, 또 자연스럽게 시민들 협조로 신고가 늘어나면서 검거 건수는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검거율도 한 10.5%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고요. 또 하나 사실 교통사고 사망자 같은 경우 대전이 12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운동을 하면서 이제 낮에도 차량의 전조등 켜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교통 사망 사고도 이렇게 또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혼자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 순찰대라든지 시민 자전거 순찰대라든지 그리고 대전 시내 513개 기관단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범죄와 교통사고 이런 것도 줄지만 실질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 청소년 가출 증가율이 전국 1위였습니다. 5년 동안. 근데 그것이 20% 넘게 이렇게 감소가 되고, 또 청소년 자살률도 줄고, 또 청소년 범죄율도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재발이 자주 되거든요. 그런 재범률도 크게는 뭐 70%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굉장히 치안이 안정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관적으로 이게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학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상반기 중에는 그 체감 치안이 향상된 게 전국 1위를 냈고, 또 5대 광역시 중에도 제일 그 치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충남청에서 했던 노인과 장애인 그 안전 문제도 저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대전청도 똑같이 또 장애인의 날 장애인 인권상을 다시 받았고, 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도 전국 1위를 해서 또 대통령 단체 표창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시민들께서도 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에 경찰관 행복 지침서인 포도라 많이 힘든 언니를 발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포도라 힘든 언니를 발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사실 그 TV 방송에도 가끔 나옵니다만은 우리 경찰관들이 그 취객들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 이렇게 현장이라든지 또 참혹한 그런 사건 현장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찰관들이, 후유증을 겪는 경찰관들이 20%에서 한 30%까지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최근 5년 동안 자살한 경찰관들도 해마다 평균적으로 한 18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찰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 경찰관들부터 좀 행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교대 근무라든지 또 휴일날 근무라든지 또 이런 불규칙한 근무 패턴 때문에 가족하고도 이렇게 다른 일반 가정처럼 뭐 나들이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또 경찰관이 행복해야 또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종의 경찰관 가정의 행복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렇게 행복해지는 법, 또 자녀를 잘 키우는 법, 또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저희가 연구를 해서 책자로 발간을 한 겁니다. 다행히 이 책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지금 재판을 고려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조직 내부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더 밝은 표정의 그런 경찰관들을 만나면 아마 이 책을 읽어서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찰직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교통경찰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꼽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제 개인차로 이렇게 많이 직접 운전을 해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일선 경찰서 과장할 때입니다. 과장할 때 퇴근길에 교통의경이 제 차를 세워요. 그래서 저는 뭐 위반을 안 했는데 왜 나를 세우지 하면서 교통의경이 이렇게 정차를 지시하니까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자기가 지금 근무가 끝나서 경찰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시느냐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되겠냐 그걸 물어요. 그래서 사실 방향은 좀 달랐지만 우리 같이 일하는 의경이고 그래서 제가 차에 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가면서 야 과장인 나도 의경인 자네가 이렇게 정차 지시를 하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 하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내 형제나 부모로 생각하고 운전자들 이렇게 법규 위반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사고가 직결되는 그런 게 아니면 이렇게 선도하고 이렇게 계도하고 안전운전 하시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우리 제가 뭐 많게는 2,000명, 3,000명의 의경을 지휘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의경들이 굉장히 무섭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 우리 국민들이 경찰을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경찰이 하는 일이라든지 또 이 자세 이런 것을 많이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 교육원장이자 경찰 고위 간부로서 당진 시민이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면 참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뭐 가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습니다만은 경찰 고위 간부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들의 어떤 희생과 또 헌신, 또 선생님들이나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의 그런 가르침, 또 고향 선후배들의 성원과 격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경찰이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좋지 않은 아직까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경찰이 정말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서 또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희 경찰 교육원에서도 경찰관들이 정말 겸손하고 시민들을 따뜻하게 훈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가 이렇게 단속하고 규제하고 처벌하는 그런 임무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민들의 생각과 좀 다른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경찰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받는 경찰만이 시민을 더 사랑하고 시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시민이 서로 아껴주고 또 이해하고 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용선 경찰교육원장님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